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추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힘과 스피드가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 분들 중에서 힘이 없는데 비거리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차이는 뭐며 어떠한 연습법으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프로들이 하는 훈련 이렇게 하면 거리가 는데 라는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공을 던지는데 야구 선수들 그리고 야구 프로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하면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프로라고 하면 가볍게 들어서 탁 이렇게 했을 때도 공이 멀리 나가고 강하게 나가고 빠르게 날아갈 거예요. 근데 네. 이 공을 아마추어가 뭔가 따라하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맞아요. 네. 바닥으로 꽂혀요. 그렇죠. 그리고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힘이 공 끝에 전달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골프채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250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50m를 치는데 프로님 그냥 제가 한번 툭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쳤어요. 그러면 되게 가볍게 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250이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엄청난 힘과 엄청난 스피드로 이 공을 쳤다라기보다는 그 뭔가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드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의 전달력이죠. 어떻게 하면 이 골프채를 가지고 내가 1이라는 힘을 휘둘렀을 때 10이라는 결과가 나올까?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어때요? 10이라는 힘을 가했는데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뭐 동작적으로 뭐 끌고 와서 순간 풀리고 하는 이런 동작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쳐온 프로들의 그런 순발력과 순간적인 채를 다루는 능력은 쫓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먼저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라는 걸 좀 아시고요. 오른손과 왼손에 휘두르는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연습 도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연습 도구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아니고 옷걸이네요. 옷걸이에 그냥 장갑을 살짝 걸어놨어요. 네. 이러고 나서 제가 그냥 휘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장갑의 속도, 비거리는 어떻게 보면 스피드와 좀 비례할 수 있는데 이 속도를 좀 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휘두르진 않겠죠. 네. 지금처럼 휘두르진 않고 어떻게 휘두를까요? 근데 그냥 휘두르자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순간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이 순간 속도가 빠를 때 보면 과연 크기가 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되게 속도라는 건 생각보다 작은 원에서부터 출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이 클럽을 두 손으로 잡으며 스윙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지금처럼 되게 휘두르는 맛을 골프채를 잡는 순간에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한 손으로 휘두르는 방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몸은 최대한으로 좀 덜 사용을 하고요. 오른손으로 그냥 옷걸이를 잡고 휘둘러 볼게요. 자, 지금 휘두르는데 휘두를 때 단지 그냥 이런 식으로 휘두른다기보다는 내 몸 오른쪽과 네. 왼쪽의 구간을 조금 통과한다라는 느낌으로만 그냥 휘둘러 볼게요. 네. 이거 지금 같이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옷걸이랑 네. 장갑으로. 네, 지금 이제 옷걸이에 걸려 있는 빨래를 잠깐 내려놓고 장갑을 거신 다음에 살짝 휘둘러 볼게요. 소리가 네. 생각보다 휙휙 소리가 강하게 나는데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크기를 키우려고 하면 뭔가 안 나요. 준한 느려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건 스피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을 해보면 뭐 우리가 뭔가를 찰싹하고 때린다, 뭐 채찍질을 한다의 느낌으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동작적으로 막 발꿈치가 와서 손목을 늦게 풀어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로 접근을 하시면 이건 로봇이 되십니다. 그죠? 그 순간적으로 속도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도 했으면 왼손도 한번 해봐야겠죠. 왼팔과 왼손도 한번 휘둘러 볼게요.
그러면 이 왼손과 왼팔을 휘두를 때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네. 오른손잡이 분들이 대부분 골퍼 분들이실 거고, 그리고 왼손으로 휘두를 때는 또 어떨까요? 한번 내가 이걸 그냥 빨리 휘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휘둘러 보시면 아마 이렇게 휘두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네. 빨리 휘둘러야지라고 하면 팔이 그냥 알아서 회전이 되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오. 이걸 뭐 저희가 많은 지식들이 있고 용어가 있는데 뭐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팔꿈치를 잡고 안쪽을 보면서 도세요, 뭐 손목을 어떻게 꺾으세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거를 휘두르다 보면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두를 때 내가 몸을 먼저 돌리시게 되면 그거는 팔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비거리를 내실 때 어때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 몸이 먼저 돌거나 몸이 내가 크게 돌려야지, 몸을 많이 써야 돼, 하체를 많이 써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팔을 휘두르는 타이밍을 못 느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팔이 잘 휘둘러지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네. 이게 어렵지 않죠? 네. 네. 진짜 네. 뭐 당연히 스피드도 빨라지겠지만 네. 평소에 그냥 이렇게 왼팔이 넘어가는 릴리스 동작 자체가 처음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익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습은 솔직히 옷걸이 가지고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왼팔을 휘두를 때는 그냥 몸이 많이 열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좀 뒷짐을 지고 해보시면 몸이 많이 먼저 나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동작을 어느 정도 반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숙여서 해주셔야 돼요. 이 숙여서 했을 때 또 달라요. 숙여서 하게 되면 어깨라는 부분, 팔이라는 부분이 내 상체를 좀 엎어 올려고 덤벼지려고 하고 앞으로 가로지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숙여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휘두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아랫 공간을 좀 통과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왼손도 좀 지나가는 느낌. 저희가 무슨 헤드를 먼저 보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되게 빠르게 휘두르다 보면 그 동작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작을 골프를 할 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을 잡고 이런 휘두름의 동작이 왜 잘 안 되시냐면 채가 길어서 그래요. 채가 길고 헤드 끝이 무겁다 보니까 나는 먼저 이거를 크게 강하게 빠르게 휘둘러야 돼 하다 보니까 팔 동작보다는 내가 뭔가 몸에 대한 동작으로 스타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가 되게 몸으로 휘두르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 길다 보니까. 약간 네. 제 스윙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게 비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을 때 항상 몸이 먼저 출발하고 네. 또 반대로 채가 오지 않고 다운스윙 때도 몸이 덤벼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거리는 스피드와 좀 비례를 하는데, 스피드라는 건 잘 클럽을 다룰 수 있는 팔 동작과 그리고 드라이버를 짧게 잡는 것에서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를 짧게 잡게 되면요 정말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휘두름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나면 저희가 앞서 옷걸이로 휘둘렀던 한 팔만을 신경을 한번 써볼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오른팔로만 휘두를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손으로 휘두르지는 말라고 하는 게 네. 되게 헤드 끝이 무거워서 잘못하면 부상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꾸로 해서 그러면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100%의 속도를 잘 못 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걸이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오른손으로만 휘둘러야지. 오른손으로만 휘둘러야지. 제가 지금 오른팔로만 휘둘러야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왼팔이나 이런 동작이 어떤가요? 좀 자연스러운 접어짐과 회전과 뿌려짐, 휘둘러짐이 좀 만들어진다는 그리고 네. 생각보다 스윙 크기가 엄청 크지 않고 네. 작고 빨라요. 그럼요. 네. 바로 그 포인트가 이 비거리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해요. 앞서 제가 공을 던지는 것에 좀 비유를 했어요. 아까 강하게 좀 짧고 강하게 던지는 이런 동작에서 팔 동작이 엄청 컸나요? 혹시? 그렇진 아니요. 않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250m를 보낼 때 제가 팔 동작을 막 멀리 뻗으려고 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헤드 끝이 공에 빠르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공이 빠르게 출발을 시키는 이 볼 스피드를 늘리려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원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빠른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짧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 오른팔. 자, 그럼 오른팔도 했으면 왼팔만 신경을 써볼게요. 왼팔로만 휘두르는구나. 옷걸이야. 왼팔로만 휘두르자. 왼팔로만 휘두르자. 지금 벌써 이 단계까지 와 보시면 생각보다 상체가 먼저 열리거나 하체가 먼저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클럽이 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프로와 아마추어 비거리를 늘리려는 마지막 공식에서는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는요, 헤드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헤드가 잘 오는 스윙을 처음에 만들어야 되고요. 네. 헤드가 네. 빨리 오는 스윙을 만들어야 되고요. 프로는 헤드가 빨리 오면 안 됩니다.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헤드가 최대한 늦게 와서 컨택을 해도 프로들은 그냥 헤드가 잘 뿌려지고 헤드가 던져지는 게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헤드를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레이트하고 최대한 참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꼬임이 더 발생을 하고 좀 더 긴 팔로우 스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드가 잘 오지도 않는데 휘둘러지지도 않는데 프로들의 몸 동작, 바디 턴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다 보면 뿌려지고 휘둘러지고 휘두르는 그 순간의 순발력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약간 느낌 오시나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해서 내가 양팔, 양손에 좀 휘둘러지는 이 감을 어느 정도 느꼈다면 공을 바로 쳐주는 거예요. 어드레스. 그러면 오. 내가 하체를 좀 고정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데 어느 정도 속도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근데 네. 진짜 신기하게 네. 옷걸이 휘두를 때 스윙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아, 진짜. 이게 제가 뭐 백스윙 할 때 뭐 체중을 어떻게 하고 트리거를 뭐 어떻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비거리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골프 스윙으로 만들어가면서 늘려야 된다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운동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동작들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속도라는 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 동작 알았어요. 그럼 하체 동작이나 이걸 스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이제 스윙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힘이라는 것을 잘 모으는 듯한 느낌, 바로 힘의 준비예요. 힘을 사용하고 힘을 쓰는 준비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힘을 쓰는 준비? 저희가 백스윙을 갈 때 지금의 팔 동작으로 공을 치다 보면 어때요? 백스윙 탑이라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빠르죠? 네. 네, 급한 빠르고 뭔가 느낌이죠.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원을 빠르게 휘두르고 빠르게 휘두르고 빠르게 치고 이 부분에 좀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공에 힘을 전달하고 힘을 모았다가 이것을 좀 더 폭발시키려면 이제 공을 힘을 전달하는 준비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준비는 하체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짧게 잡는 거는 오늘 하루 종일 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그냥 왼발 뗐다, 오른발 뗐다, 왼발 뗐다, 오른발 뗐다. 자, 이 동작을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시켜보죠. 안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막 정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발로 체중 왔다 갔다 해보면서 진자의 운동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깨와 상체 이 부분이 내가 이 스텝을 밟는 걸로 인하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준비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부터 과연 내가 쉽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 동작이 되지 않고 공을 치게 되면 내가 빨랐다가 혹은 느려서 몸으로 갔다가 박아지거나 하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자, 왔다 갔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왔다. 지금 뭘 했죠? 오른발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백스윙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런 진재 운동,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갈 때 오른발을 넓혔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동작으로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지금 어때요? 힘을 쓰기 딱 좋은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공의 힘을 전달도 하면서 최대한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는 건 바로 이 스피드를 내는 준비 과정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스윙을 가져가는데 내가 칠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공을 치기 위해 그냥 들어올리는 동작이 돼버리면 비거리의 전달력은 현저히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반동으로 한번 가볍게 쳐볼게요. 어떤 느낌이 되는지. 자, 왔다. 이런 느낌이죠. 공중에서 왔다, 갔다, 갔다. 지금 정말 어떠세요? 가볍게 친 거죠? 정말 가볍게 쳤죠? 이 리듬으로만 갔다가 그냥 휘두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면- 근데 결과가 네. 아니 힘을 안 들이고 지금의 약간의 이런 리듬으로만 공을 맞추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전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어떤 거 했죠? 팔의 휘두름. 네. 이 팔의 휘두름을 우리가 이런 진자의 운동, 이런 탄력, 이런 리듬과 함께 살짝 섞어 볼게요. 제가 계속 짧게 잡는 이유는 길게 잡게 되면 다른 동작이나 내가 이걸 다루려고 하는 잡동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옷걸이처럼 되게 짧게 다루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 제가 드라이브를 좀 짧게 잡습니다. 왔다 갔다 어깨 넓이만큼만 좀 벌려주고 하나, 둘. 너무 빨라서 인식을 못해요. 빛의 속. 진짜 좋았거든요. 네. 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얼마나 빠르면? 그리고 백스윙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반. 리듬 진자의 운동. 리듬. 지금 헤드가 네. 볼 위를 위에 갔다 왔다 오니까. 갔다 해서 아. 센서가 공을 못 읽고 있어요. 그럼요. 제 네. 스피드가 빠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안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오. 됐어요. 이러니까 지금 속도가 네. 주체가 안 돼요. 네. 약간 느낌이 이해되세요? 진짜 효과가 네네. 바로 드러나네요. 지금 샷은 공태현 프로가 몇 퍼센트의 파워로 치신 거예요? 파워라고 하면 네. 기분이나 느낌이 한 30-40%? 30-40%.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이 옷걸이를 휘두를 때 힘을 쓰는 구간이 정말 딱 어디다 하고 명확하게 뚜렷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공을 치거나 휘두르는 맛을 할 때는 힘이 여기서도 들어갔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으악 하면서 가시는 분들, 그리고 탑에서 으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휘두르는 느낌에만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앞서 옷걸이 들었어요. 휘둘렀어요. 짧게 잡고 똑같아. 여기서 휘둘러지는구나. 휘둘러지는 타이밍이 여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걸 어때요? 힘을 쓰는 준비 동작을 섞어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을 쓰는 순간과 채를 휘두르는 타이밍이나 이 부분이 일체감이 되면서 비거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통 네.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런저런 레슨들을 정말 많이 찾아다니면서 네. 듣지만 막상 실제로 그 휘두르는 느낌을 느껴봤냐라고 했을 때 느껴봤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레슨 내용도 네. 프로들이 하는 걸 들어보면 프로들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아마추어 골퍼가 연습하기엔 내가 이걸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지? 상급자가 되면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배운 거 뭔가 처음부터 네. 아마추어들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게 이게 아마추어 골퍼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알짜배기를 딱 네.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연습을 해요. 그러면 잘 되나? 그쵸.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를 좀 알고 싶잖아요. 이게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피드백을 딱 알려드릴게요. 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잘 휘둘렀을 때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잘 휘둘렀을 때의 동작입니다.
뭐가 하나 보이지 않았나요? 보였어요. 약간 피니쉬가 다 안 되는? 가다가 피니시가 안 된? 네. 좀 비슷했어요. 헤드가 뛰쳐나가는 듯한 느낌. 맞아요. 지금 보시면 채를 휘둘러요. 그런 다음에 튕겨 나오는. 다시 돌아오는 거 네. 보시죠. 네. 잘 휘둘렀다라는 건 휘두르고 나서의 힘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헤드 끝에 원심력이나 이 관성 때문에 다시 튕겨 나오는 동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휘두르지 않고 내가 이 힘을 가져갔다면 피니시 때 어떨까요? 붙들고 있겠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의 대표인 우리 김세현 아나운서의 스윙을 잠시 오마주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의 스윙이 좀 많으세요, 그죠? 네. 똑같네요. 그쵸. 네. 참 저도 놔주지 못하는. 저도 그렇죠. 힘이 들어가면 네네. 이렇게 딱딱하게 잡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잘 휘둘렀다면 어때요? 약간 좀 튕겨 나오려고 하는 이런 동작이 공을 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직 풀스윙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약간의 4분의 3의 동작으로만 공을 치는 게 이 휘두르는 느낌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내가 휘두르는 동작이 이런 휘두르는 동작이었구나. 살짝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잘 휘둘러지네. 네. 이렇게 하니까 오. 되게 좀 기가 막히죠, 헤드가. 네. 네. 지금 보면 구질 자체도 약간 드로우성의 구질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이 연습법은 아마추어의 연습법이라고 했나요? 프로의 연습법이라고 했을까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어떠나요? 헤드가 잘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안 오죠. 와요. 그렇죠. 잘 안 와요. 내가 휘둘러야 돼라고 하는데 헤드가 슬퍼요. 늦어요. 네. 그러니까 몸이 먼저 가고 헤드가 늦고 하니까 어때요? 힘이 들어가서 치킨 윙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잘 튕겨오고 잘 뿌려지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수직 낙하를 해라, 네. 헤드를 던져줘라, 뭐 몸을 등을 쥐고 뭐 헤드를 보내라, 뭐 등등등의 헤드가 정말 빨리 가야 되는 이론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아마추어 분들은 비거리를 낸다, 비거리를 늘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헤드가 어떻게 된다? 빠르게. 빠르게 와요. 헤드가 먼저 튕겨 나오는 동작을 배우고요. 프로들은 이렇게 하면 난사예요. 그렇죠. 헤드가 너무 빨리 돌아가거나 빨리 감아지면 내가 똑바로 좀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감기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갑자기 타이밍이 안 맞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이슈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라운드 나가게 되면 사실 이 평소 구질이 페이드인데 네. 약간 왼쪽 에임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공태현 프로 얘기처럼 헤드가 살짝이라도 먼저 와버리면 그대로 왼쪽으로 미스샷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끌고 오자. 네. 끌고 오는 건 그러면 지금의 동작과 지금의 연습법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프로와 좀 상급자 골퍼분들의 거리 늘리는 법이랑 좀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 헤드 스피드가 튕겨나오고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는 연습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프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혹은 좀 상급자, 저희가 그냥 하프로 땅 치면 어느 정도 가요라는 이런 상급자의 기준점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4분의 3으로 방금처럼 뿌려서 쳤을 때 나의 비거리에 약 70%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레슨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쳤는데 정말 반밖에 안 갔어요, 반도 안 갔어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샷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앞서 샷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충 과하게 한번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느낌으로 휘두르시는 것 같나요? 약간 몸이 먼저 클럽을 끌고 간 느낌일까요? 맞아요. 네. 바로 몸과 팔에 싱크를 좀 맞추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헤드 스피드라는 것을 팔과 손으로 촥 이렇게 뿌려지는 동작은 자동으로 되고,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뭔가 순간적으로 팔꿈치가 먼저 오거나 뭔가 끌려와서 순간 이제 레깅 동작이나 이런 동작이 자동으로 되니까 어때요? 내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 코어, 하체 이런 것들로 그냥 회전을 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고 돌기만 하면 비거리를 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꼬임입니다. 꼬임. 이 올바른 꼬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제가 팔꿈치로 휘두를 때 오른쪽 왼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프로들 그리고 고수 골퍼가 될수록 이 움직임이라는 건 좀 적게 만들어주면서 비거리를 내셔야 돼요. 왜? 방향성이라는 것을 꼭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백스윙 탑을 가는 이 과정, 갔을 때의 체중이 어디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해요. 네. 그럼 프로들은 왼발에 있어야 돼요. 오른발이 아니라. 오른발은 아마추어. 네. 이 부분이 되게 다를 거라는 거예요. 왼발에 밟아져 있는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의 회전을 충분히 해주게 되면 지금 상태로 골반 꼭지점과 왼발을 밟고 있는 이 꼬임이 생깁니다. 이 꼬임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체 스타트 혹은 뭐 코어 스타트 그리고 배가 땅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클럽이 어때요? 약간 끌려오고 네. 샬로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여기까지의 설명 봤을 때 어려워 네. 하시는 분들이 정상입니다. 네네 맞아요. 정상이에요. 프로들이 하고 있는 동작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구분하는 법까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작을 봤을 때 백스윙 탑에서 골반 회전이 많이 하고 왼쪽에 체중이 밟혀 있는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몸을 유지하면 클럽이 샬로하게 이 모든 이론들이 클럽이 과연 빠르게 접근할까요? 늦게 접근할까요? 느리게 접근하겠죠. 느리게 접근을 하고 나서 이 꼬임 때문에 튕겨오는 이 회전일 양 때문에 속도가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이 내가 구질이라는 것도 만들고 방향성이라는 것도 만들고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유지한 상태로 꼬임을 많이 만드는 훈련 그리고 웨이트 이 부분을 좀 많이 병행하면서 안정성도 챙기고 여기서의 순간적인 탄력을 네.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하체, 약간의 가동 범위 훈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뭐 장타 대회를 하는 또 프로들은 얘기가 달라져요. 보면 하체 체중 이동 맞아요. 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치실까요? 비거리만을 위한 스윙인 거죠. 바로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프로들은 비거리면 비거리, 방향성이면 방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늘리기 때문에 꼬임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들의 약간의 동작, 내가 백스윙 탑을 갔을 때 왼발에 있는 밟아져 있는 이 압력을 유지한 상태로 꼬임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이 동작, 그리고 그 동작에서 다운스윙이 되면 어떤 샷이 완성이 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벌써 되게 막 약간 프로의 느낌이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구질이 프로님 앞서 쳤던 거랑은 좀 다른 구질이 나와요라고 지금 보실 거예요. 페이드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왜? 하체가 견고한데 꼬임이 아주 많이 회전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페이드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저의 구질입니다. 맞아요. 저의 구질이고 이 클럽을 최대한 늦게 하면서 몸통의 회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더 몸의 회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구질이 페이드가 나오고 약간 드로우성이 나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의 이미지. 네. 나왔네요. 약간, 방향성도 좀 챙길 수 네. 있겠죠. 사실 이 페이드가 나오게 되면 비거리가 더 적게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공템 프로 지금 거의 300m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아마추어의 느낌을 한번 섞어볼게요. 좀 짧게 잡아지고 팔의 휘둘러짐을 좀 느끼자. 휘둘러짐을 느끼자. 그리고 양발의 가벼운 스텝을 조금 느끼자. 가볼게요. 약간 스텝을 좀 느끼자. 네. 지금 이러니까 구질이 어떤가요? 지금? 드로우 구질이 나오죠. 약간 드로우성의 구질이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골프를 하고 있는 구력 그리고 단계에 맞춰서 훈련을 하셔야지 저 프로가
하체 고정하고 꼬임을 만들래라고 해서 내가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꼬임만 만들다면 헤드 스피드나 전달력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약간 느낌 오셨나요?